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에서 MG 오피스라는 코너가 있고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이 젊은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회가 MZ 세대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거를 풍자도 하고 또 재미있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 중에는 이어폰을 빼라고 했더니 이어폰을 껴야 집중이 잘 된다고 하면서 다시 이어폰을 귀에 끼우는 MG. 다들 제육볶음을 시키는데 혼자 다른 메뉴를 주문하는 MG. 회사 내에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도 본인의 선호와 입장을 막 밝히면서 주변을 싸하게 만드는 MG. 일하는 장소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MG와 또 이런 젊은 사원들을 보면서 요새 MG는 뭐 그렇지 뭐 하하하 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사무실이 굴러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넋놓고 보다 보면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코너가 MZ 세대를 풍자한다기보다는 굳이 MZ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기존의 관념을 비꼬는 것처럼 보여요. 되레 아무것도 안 하고 평범하게 행동하고 있어도 아, MZ라 그렇구만 하면서 덮어놓고 일반화를 하거나 MZ세대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기도 하는 그런 고정관념. 저는 MG 오피스 이 코너가 그런 고정관념들을 놀리는 코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MZ세대라고 딱지를 붙이고 검지손가락으로 지적하는 많은 행동들은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무엇인가를 뭉개고 덮어버리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개인주의라는 말이 이기주의라고 들리는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시대 트렌드로 흘러가는 사회를 볼 때 느끼는 불편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야를 확보했다면, 생각해보면 MZ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 양상과 그 이유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전체, 이를테면 회사나 국가의 발전을 나의 성취와 동일시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했고, 직장의 삶을 매몰시키기보다 직장과 나를 동등한 객체로 보면서 합리적인 거래를 원하게 됐어요.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며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었다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의 활약이 눈에 띄기 때문이지 꼭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던 시대에서 능력 없는 사람을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굳이 끌어주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양상도 나오고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이웃사촌이 되어야 했던 시대는 벗어나서 내 취향과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아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는 이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거나 잘못됐다 느끼거나 혹은 기존의 관념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부정당한다고 느껴지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말이죠. 오늘 읽어볼 송기령 작가의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는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가 바뀌는 모습을 보다 진보적으로 다룹니다. 가족의 형태가 쪼개지고 쪼개지다가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유로 이합 집산하는 핵 개인의 시대가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 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에 대한 담론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 간의 차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가 빨리 적용되는 사람들이 비교적 기존의 관습이 체득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일 확률이 많고, 기존의 시대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쉽게 체득이 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은 어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과 다른 시대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겠죠. 그것들을 관통하는 문장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 거시적으로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나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미시적으로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자 노력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집단 내에서 인정받는 전문성, 권위, 그리고 인맥이었습니다. 전체의 시스템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권위자가 힘을 갖게 됩니다. 인맥은 경제적인 이득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냐 하면 기술과 산업의 교체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 전의 시대에서는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에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야 될 겁니다. 마침 직장에 있는 부장님이 한 5년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장님의 여행 조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나의 여행에 적용해야겠죠. 항공편을 구하기 위해 항공사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지도를 펼치고 동선과 숙소를 골라야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예약도 해야죠. 굉장히 지난하고 지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대안으로 나의 취향과 호불호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여행 팁들과 후기들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여행지들의 상황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동수단 결제 시스템이 변하고 숙박 형태도 원래 호텔이나 호스텔이었다면 이제는 게스트하우스, 개인하우스 렌탈 이런 형태 등으로 다양해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다가올 미래, 생성형 AI와 관련 산업이 흥하고 발전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나의 취향을 파악한 AI는 다양한 여행 방법들을 저에게 제안할 겁니다. 이 전 시대에는 수많은 노력을 들이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도 나의 취향과 나만의 독특한 여행 감성을 포함한 여행 계획이 쉽게 수립될 겁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부장님의 여행 경험이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선구자적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조언들이 매우 유효했던 시대에서는 나의 여행을 위해 부장님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여행 경험이 없는 저한테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선 부장님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되고, 저는 권위자를 알고 있다는 인맥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경험의 유통기한은 시대가 바뀔수록 매우 짧아지게 됩니다. 5년 전 한 명이 했던 경험보다 더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가 저라는 개인에 맞춰서 제공되니까요. 이런 양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국가주의, 전체주의가 당근으로 제시했던
전체가 누리는 부의 확장과 개인이 느끼는 자부심. 이미 물이 다 빠져버렸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주의라는 단어부터가 고압적이고 개인을 억압하는 단어라는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다들 짜장면을 주문할 때 혼자 울면을 시키는 통일성에 대한 반박 행위가 획일과 효율의 강박을 벗어나는 시대에서는 별거 아닌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의 시대, 아니죠.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지난 시대처럼 통일성, 효율성, 집단주의적 사고를 유지하게 되면 수많은 장면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교류의 대상이 많아지고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대를 읽지 못하면 내가 타겟으로 여기는 딱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객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인재들은 다양성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회사로 떠나게 되고요. 당장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개인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어졌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개인이 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해요. 우선 각각의 서사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 20년 동안 근속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고 시작하는 이런 대화는 이미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고방식이 나만의 색을 띄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라고 말하는 성과 중심 능력주의와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이뤄낸 성과와 갖춘 능력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잠재력과 연결되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단 말이야 보다는 방법을 변화시켜서 혁신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낸 경험이라든지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분야에 적용을 해봤던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은 이 회사에서 몇 년간 얼마만큼의 매출을 가져왔는가 등으로 퉁쳐서 평가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새 시대에는 열린 사고를 요합니다. 또래, 비슷한 직급, 비슷한 사회적 위치로 내가 속하게 될 집단을 제한해버리면 내가 사회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범위는 더욱 축소될 겁니다. 나의 취미와 즐거움을 이 삶 속에 채워넣고 싶다면 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몇 살에 결혼을 하는 게, 몇 살에는 돈을 얼마쯤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는 보통 몇 평에,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직급에, 이런 표현들의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선호를 투영하여 자신의 삶을 만들고 세계관을 확장시킵니다. 기존의 시대가 큰 덩어리의 세계관에 개인을 우겨넣는 효율성을 획득했다면 지금은 각자의 개인이 만드는 세계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오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현상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MZ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기존의 시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약속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전의 시대에서는 획득할 수 있었던 유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이러한 견제구를 던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타인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책의 입을 빌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인 또한 개인이며 서로 상생하기 위해 존중하는 기본적 약속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개인을 뭉개고 집단에 섞는 기존의 시대를 벗어나 많은 개인들이 안전한 거리와 존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합 집산을 하는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우리는 세대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답습과 수용, 모범 답안이 미덕이었던 시대와 합리성과 다양성, 각자의 개성 있는 답이 추구되는 시대. 두 시대의 간극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송기령 작가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읽어보았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